34번 하겠습니다. 네, 보세요. 단상 변압기에서 전부와 C 2차 전압이 115V이고 전압 변동은 2%입니다. 1차 단자 전압은 몇 프로인가? 몇 볼트인가? 단 1차, 2차 권선비는 20대 1입니다.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이거요. 네. 이렇게 됐을 때 2차 전부와 2차 전압, 전격 전압이라는 겁니다. 전격 전압이 115V인데 전압 변동률이 2%예요. 보세요. 우리가 전압 변동률은 V2N분의 V2 마이너스 V2N인데 이것이 보세요. 2%예요. 2%. 0.020 115분의 V2 마이너스 115라는 겁니다. 따라서 V2를 구하면 넘어가죠? 0.02 곱하기 115 넘어가니까 더하기 115가 되는 겁니다. V2는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1차 단자 전압, 지금 권수비가 20대 1인데, 여기가 지금 구한 이 값은 뭐예요? 이 값은 여기에 전압이죠. 2차 무부하 전압이 됩니다. 맞죠? 2차 무부하 전압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 전압은 묻죠? 1차 전압은 얼마다? 2차 무부하 전압 곱하기 권수비 20을 하면은 여기 전압 곱하기 20을 하면은 여기 1차의 전압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2346V가 됩니다. 2346V. 네. 요거 공식으로 외우시기보다는 이거 그램을 이해하시면 굳이 공식 안 외우시더라도 풀 수 있겠죠. 예, 35번 봅니다. 10kV 암페어에 2000V에 100V입니다. 보세요. 10kV 암페어고요. 2000에 100V입니다. 예, 2000에 100V. 즉 1차 전압 2000V, 1차 전압 100V입니다. 이때 1차로 환산한 등가 임피던스가 6.2 플러스 J7이에요. Z1이라 할게요. 6.2 플러스 J7옴이라고 합니다. 이때 변압기에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는 얼마냐 합니다. 보세요.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는 뭐요? 전격 전압분의 뭐다? IN 곱하기 리액턴스로 얘기하는 거죠. 맞죠? 전체 전압분의 리액턴스에서 깎아 먹은 전압인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거 임피던스가 주어졌는데 임피던스가 1차 측을 주어졌다는 겁니다. 1차 측. 따라서 여기 전압도 1차를 기준으로 해야 되고 전류도 1차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보세요. 일단 임피던스가 6.2 플러스 J7인데 요거 실수부가 저항이고요. J7 호수부가 리액턴스입니다. 맞죠? 따라서 계산을 해볼게요. 무조건 뭐 퍼센트니까 100%를 하는데 전격 전압은 얘가 1차 측 기준이기 때문에 전압도 2000V를 넣습니다. 1차 측 전압. 그 다음에 전류는 얼마예요? 1차 측 전류죠. 따라서 전격이 10kg고 전압이 2000V입니다. 2000분의 10kg는 만이죠. 2000분의 만하니까 전류는 5A가 되고 리액턴스는 얼마예요? 저항이 6.2고 리액턴스 7이니까 리액턴스는 7을 넣습니다. 7 곱하기 100%를 하니까 예, 답은 얼마가 된다? 1.75가 됩니다. 1.75 리액턴스 퍼센트 리액턴스는 1.75%가 된다. 36번입니다. 36번. 보세요. 36번. 3300에 210입니다. 그리고 10kV 암페어가 돼요. 10kV 암페어 단산 변압기가 있는데, 일단, 퍼센트 저항가 3%,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 4%입니다. 뭐죠? P가 3, Q가 4예요. P가 3, Q가 4일 때, 이 변압기가 무부하인 경우 2차 단자 전압. 이게 무슨 말이요? 무부하인 경우 2차 단자 전압은 무슨 말이다? 무부하 전압 V0를 얘기하는 거죠. 맞죠? 우리가 무부하일 경우 잘 아시겠지만은 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2차 여기서 보세요.
무부하의 경우 전류가 얼마예요? 여기 100V가 걸렸을 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0이니까 100V 걸렸을 때 전류가 0이니까 무부하일 때 여기 걸린 전압은 전압 강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대로 100V가 걸려요. 그래서 무부하일 때 2차 단자 전압이 그냥 무부하 전압입니다. 무부하 2차 단자 전압은 무부하 전압과 같다. 요런 것들이 용어예요. 용어에서 요런 것들 때문에 뭐 의미를 잘 몰라서 틀리시는 분이 계신데 무부하 전압은 무부하 2차 단자 전압은 무부하 전압이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얼마냐 합니다. 단 변압기 역률은 지역률, 지상역률이요. L 부하일 때 지상역률 코사인 세타는 80%, 0.8입니다. 예, 그거 보세요. 우리가 지금 보세요. P와 Q를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전압 변동률은 전격 전압분의 무부하 전압 마이너스 전격 전압인데 그것이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2차 단자 전압 물었기 때문에 2차 전압분 VN이 얘죠. VN이 210입니다. 그건 알고 있어요. 그때 2차 무부하 전압 V제로를 구하는데 P 코사인 세타 볼게요. 3 곱하기 0.8 더하기 Q가 4요. 4 곱하기 사인 세타 0.6이죠. 그러면 얼마? 4.8%가 됩니다. 4.8%요. 그러면 보세요. VN분의 V제로 만약 VN이 4.8% 즉 210분의 V0 마이너스 210을 곱하기 100% 한 것이 4.8%다 이 말이죠. 따라서 여기에서 V0 풀어보면 되죠. 넘기고 하면 풀면 됩니다. 따라서 이 값이 얼마다? 220V가 된다는 겁니다. 220V. 예. 요거 뭐 푸는 거 어렵지 않죠. 요 계산기에서 우리가 방정식 푸는 것도 있으면 1차 방정식 푸는 것도 있고요. 요 정도는 충분히 넘겨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36번도 의미만 잘 이해하시면 예, 요런 공식으로 풀을 일을 할 수가 있다. 37번 가겠습니다. 37번 봅니다. 5kV 암페어에 3300에 210이에요. 3300, 210입니다. 이때, 잘 보세요. 임피던스 전압이 뭐예요? VS죠. 임피던스 전압 뭐예요? IN 곱하기 Z. 임피던스 곱하기 전격 전압하면 임피던스 전압 VS가 120V입니다. 물론, 이 문제에서 얘는 필요는 없지만은 의미는 이렇습니다. 전격적 전류가 흐를 때 전체 전압 강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선 PC가 150W랍니다. 150W. 일단 퍼센트 저항 강화. 퍼센트 저항 강화. 퍼센트 저항 강화 뭐요? 뭐다? 퍼센트 저항 강화가 P죠. P는 V2N분의 I2N 곱하기 R2가 된다. 맞죠? 요거 교재에서 했었던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요거는 퍼센트 저항 강화에서 분모 분자에 IN을 곱하니까 V2N IN분의 얼마? 요거 I2N이죠? 여기다 I2N이라 할게요. IN 제곱 곱하기 R2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요것이 뭐다? V2N 곱하기 IN 하니까 전격 용량이고 IN의 제곱 곱하기 R2가 동선이 됩니다. 곱하기 100% 하는 거죠. 곱하기 100%. 따라서 계산은 얼마요? 지금 전격 용량 요거 있죠? 주어진 것이 전격 용량입니다. 전격 용량 주어졌고요. 5000에 동선 주어졌죠? 150이며 곱하기 100% 하니까 얼마? 3%가 됩니다. 3%. 예, 여기서 퍼센트 저항가가 3%고, 지금 문제는 이거 다 필요 없고요. 이거 다 필요 없고, 이런 것들 때문에 혼동이 있는 겁니다. 괜히 문제 필요도 없는데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혼란 없이 하시려면 뭐 연습밖에 없죠. 연습 계속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37번에는 이렇고요. 38번 보겠습니다. 38번. 보세요. 용량 40kVA입니다. 용량 P가 40kVA가 됩니다. 3200에
200이요. 200이고, 보세요. 2차 측에 삼상 단락이 생겼을 거고, 단락 전류 얼마? 단락 전류 우리가 쇼트 전류에서 IS라고 합니다. IS는 얼마냐? 단 퍼센트 임피던스가 얼마다? 4%라고 합니다. 퍼센트 임피던스가 4%예요. 이 단락 전류 퍼센트 임피던스 주어졌을 때 단락 전류 어떻게 한다? IS는 뭐다?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전격 전류인데, 100 곱하기 전격 전류인데, 다시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전격 전류는 얼마다? 루트 3 곱하기 전격 전압 분의 뭐? 전격 용량 P가 되죠. P가 되는 겁니다. 일단 지금 문제에서 잘 보세요. 일단 퍼센트 임피던스 4%예요. 4%고 100입니다. 100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전압은 이 전압을 대입하면 되는데 어떤 전압을 대입해야 되느냐? 문제에서 있죠. 2차 측에 삼상 단락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2차 측에 지금 3200이 1차고요. 2차 측이 얘가 2차죠. 그래서 2차 측이니까 3200 대입하시면 안 되죠. 얼마? 여기는 200을 대입해야 됩니다. 200. 그리고 P는 40kVA, 40 곱하기 kg는 10의 3승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2887. 그러니까 평소 전류는 우리가 얼마 안 되는데 단락 전류가 발생한 2887입니다. 2887. 이만큼 큰 전류가 흐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38번은 답이 나번이고요. 38번 나번이고 39번 가보겠습니다. 39번. 단상 변압기에 1차 전압 E1, 1차 저항 R1, 2차 저항 R2, 1차 누설 리액션 X1, 2차 누설 리액션 X2 건수 A라고 하면 2차 건수 단락했을 때 1차 단락 전류 얼마냐 합니다. 단락 전류는 우리가 보세요. 이렇게 보여. 이거 어렵지 않죠?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E1을 가합니다. E1이요. 단락시켰을 때요. 단락시킬 때는 우리가 여자 어드미턴스 부분을 생략하고요. 단락시켜요. 단락시킵니다. 요거 R1, X1이죠. 지금 건수비가 A라고 합니다. 요거 어떻게 했어요? 요거 1차 기준으로 얘기하죠. 1차 단락 전류니까 1차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얼마? A제곱에 R2, A제곱에 X2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단락 전류는 지금 전체 임피던스 분의 E1인데 지금 여기에 부하 임피던스 없으니까요. 0입니다. 맞죠? 없으니까 요 부분 임피던스는 요 부분만 얘기하면 됩니다. 따라서 루트에 저항 얼마요? R1 플러스 저항은 저항끼리 A제곱 R2의 제곱 플러스 얼마? X1 플러스 A제곱 X2의 제곱분의 E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식으로 봤을 때 복잡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요 그림을 이해하시면은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예,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40번 뭐다? 임피던스 전압 VS가 뭐예요? 임피던스 VS는 뭐다? 우리가 단락시켜 놓고 구체적인 방법은 단락시킨 후 전압 서서히 증가하여 전격 전류가 흐를 때 입력 전압 단락시키고 나서 전격 전류가 흐를 때 이 입력 전압인데 그 입력 전압이 전부 임피던스에 걸린다고 해서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했죠. 따라서 결국 이거요. 전격 전류가 흐를 때 전압 강화, 입력 전압이 입력 전압이 전부 전압 강화에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 필요 없고요. 답은 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격 전류 시 2차 측 단자 전압 아니죠. 1차 입력 전압이고 나 변압기 1차를 단락, 2차에 1차 전격 전류 같은 전류를 흐르게 할 때 필요한 1차 전압은 이것도 아니죠. 라번에 변압기 2차를 단락, 2차 단락은 맞는데 라번은 1차를 단락이니까 아니고요. 라번은 2차를 단락이니까 맞습니다. 2차 전격 전류 같은 전류를 흐르게 필요한 2차 전압이 아니죠. 1차 전압이 됩니다. 그래서 40번은 답이 다
4번이 돼요. 40번의 답이 4번. 네. 계속해서 41번입니다. 41번. 네. 예, 41번 같은 문제는 이거는 조금 난해한데요. 실력 향상 문제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41번 볼게요. 근데 이게 몇 번 출제가 됐어요. 이것도 예, 그대로 봅니다. 지금 3300에 200V에 10kV 단상 변압기를 2차를 단락해서 1차측 300V 가했다.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뭐 이렇게 할게요. 보세요. 네,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3300에 200V입니다. 3300에 200V. 그냥 3300에 요거 200V를 할게요. 전압강을 무시하고 3300에 200V입니다. 이렇게 하고 보고 지금 10kVA 용량이 10kVA 10kVA 얘가 전격이죠. 전격입니다. 이때 1차 측에 이렇게 해놓고요. 2차를 단락을 해서 2차 얘를 단락을 해요. 단락해서 1차 측에 300V를 가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300V를 가해요. 예. 그러니까 원래 3300V인데 단락시키니까 전압이 작죠. 300V를 가하니까 2차에 120A 흘렀다는 거예요. 여기에 120A가 흘렀어요. 이럴 때 보세요. 임피던스 전압 vs 보세요. 임피던스 전압 vs죠. 임피던스 전압 vs는 뭐다? 전격 전류가 흐를 때 임피던스를 얘기합니다. 전격 전류가 흐를 때 임피던스. 그 다음에 100분열 임피던스 강화. 100분열 임피던스 강화 뭐예요? 100분열 임피던스 강화는 전격 전압분의 임피던스 전압. 즉 여기에서 구한 임피던스 전압을 전격 전압 VN으로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일단 전격 전류를 한번 구해봅니다. 전격 전류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전격 전류는 요것이 전격 전류죠. 전격 전압에 대한 전격 용량. 그래서 전격 전류는 얼마예요? 3300에 10kg 하니까 3300분의 만 하니까 그 값이 얼마다? 3.03A. 3.03A가 됩니다. 3.03A 곱하기 이제 임피던스를 구해야 되는데요. 임피던스를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볼게요. 보세요. 지금 여기에 120A가 흘렀습니다. 120A 흘렀으면 지금 여기에는 몇 암페어 흐르느냐? 권수비를 우리가 알고 있죠. 3300에 200이요. 3300, 200.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 얼마요? 3300분의 200 곱하기 120 하면 그 값이 얼마냐면은 7.27이에요. 7.27A. 즉 300V를 1차에 300V를 가하게 되면은 여기에 7.27A가 흐르고 여기에 120A가 흐른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뭐예요? 우리가 단락을 시험을 하는 거예요. 단락 시험하면 단락 전압을 이렇게 가면 여기에 단락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거죠. 이렇게 하고 2차 측에 이만큼 흐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1차 측에 전압을 가했기 때문에 1차 측 전압과 1차 측 임피던스를 알 수 있습니다. 임피던스는 얼마예요? 전류의 전압이죠. 얼마? 7.27분의 전압 300 하면 그것이 임피던스여야 돼요. 요거 값이 얼마냐면은 41.26이니까 여기에서 3.03 곱하기 41.26 하면 답이 약 125V가 됩니다. 125V. 예. 우리가 임피던스 전압의 FM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전류를 120A 2차를 주지 않고 1차를 줬으면 더 좋았겠지만은 여기서 2차 전류를 줬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임피던스 전압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보세요. 임피던스 전압 전격 전압분의 임피던스 전압이에요. 그러면 임피던스 전압은 125고요. 전격 전압은 1차 전격 전압 얼마다? 그림상에서 1차니까요. 3300을 대입하는 거예요. 3300. 그러니까 3300분의 125 하니까 125.0이 하니까 약 3.8%.
곱하기 100% 하니까요 3.8%가 나온다는 겁니다. 예. 요 문제 생각보다 좀 어려운 게 맞고요. 한번 문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살포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 그리셔가지고. 예. 그 다음에 42번 문제로 봅니다. 42번. 변압기에서 발생한 손실 중 1차 측에 전원에 접속되어 있으면은 부하에 유무에 관계없이 항상 발생하는 손실이 뭐다? 철손이죠. 철손. 무부하손, 고정손. 전원에만 연결돼서 부하에 연결이 아니고 전원에 연결되어 있으면 항상 발생하는 손실이 철손이고요. 43번. 변압기 철심에서 자속 변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손실은입니다. 이건 우리 자기학에서 더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자기학 가면 이런 공식이 있어요. 로테이션 I는 마이너스 K의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가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즉 자속이 시간적으로 변하면 그것을 방해하는 회전하는 전류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맴돌이 전류라고 하죠. 네. 맴돌이 전류, 와전류라고 합니다. 맴돌이 전류, 와전류. 그래서 자속 밀도 시간적인 변화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가 맴돌이 전류, 와전류고 따라서 맴돌이 전류에 의한 손실, 와전류에 의한 손실이 와전류 손실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44번. 변압기의 표유부하손이란 뭐다? 권선 이외에 우리가 실제로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실에서도 빼고 우리 계산했죠. 그래서 권선 이외 부분의 누설 자속에 의한 손실이 됩니다. 45번 다음 중 변압기의 무부하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부하손에는 철손은 히스테레시손과 와류손이 있었고요. 거기에다가 유전체손까지 포함이 됩니다. 표유부하손은 우리가 부하손에 포함되었죠. 답은 라번이고요. 46번 변압기의 부하전류 및 전압이 일정하고요. 주파수가 낮아지면 뭐라 그랬어요? 46번은 아무 말 없잖아요. 그러면 히스테레시스선은 주파수에 비례한다라고 했습니다. 단 V가 일정하면은 뭐다? 히스테레시스선은 주파수에 반비례한다고 했습니다. 요거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답은 갑니다. 주파수가 낮아지니까 전압이 일정하단 말이 있죠. 전압이 일정하고 주파수가 낮아지면 히스테레시스손은 증가한다. 철손이 증가한다. 히스테레시스손이 증가하니까 철손이 증가한다. 답은 가번이 됩니다. 가번. 계속해서 47번 봅니다. 47번. 봐요. 와류선 P2가 이것도 결과 기억하시면 되는데 한번 보세요. P가 3kW 이때 보세요. 잘 보세요. 3300V 예. 3300V 110V 60Hz 용 단산 변압기를 50Hz 3000V 즉 3000V에 50Hz 전원에 연결하게 되면은 와류손은 약 몇 킬로와트가 되는가 합니다. 지금 전압도 변했고 주파수도 변했죠. 이런데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결론은 P2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요거에서 주파수 무시하고요. 와류선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얼마? 3kg 곱하기 전압이 3,300으로 줄었죠. 따라서 줄었으니까 3,300분의 3,000의 제곱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이 얼마냐면 3 곱하기 3,300에 3,000의 제곱하면 약 이것이 2.48은 2.5가 됩니다. 2.5. 2.48, 2.5.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간단하게 제가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보세요. 우리가 V는 4.44의 FN 파이가 돼요. FN 파이는 4.44의 FN BS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세요. 지금 결론은 E는 뭐세요? E는 주파수와 자속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전압은 주파수와 자속에 비례해요.
그런데 와류소는 뭐요? TFG의 자성이죠. 맞죠? 즉 와류선도 FB를 갖고 있는데 전압이 만약에 2배가 됐다는 말은 전압이 2배는 FB 요놈이 합쳐서 2배가 되면 전압이 2배가 되죠. 그럼 얘가 2배가 되면 와류선은 얼마? FB가 2배가 되면 와류선은 4배가 된다는 겁니다. 요런 것에 의해서 다시 와류선이 FB의 자성에 비례하는데 E는 FB에 비례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와류선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요거 결과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와류선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48번 뭐요? 변압기의 전부하 효율은 답이 답번이죠. 출력 더하기 동선 더하기 철선분의 출력 기본이에요. 기본입니다. 49번 철선이 PI 전부하 동선이 PC 정각 출력 n분의 1부하를 걸었을 때 전손실은 얼마가 돼요? 전체 손실은 PI는 변함이 없죠. PI 더하기 n분의 1의 제곱 PC 답은 답번입니다. 공식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4번이고요. 50번입니다. 얘는 외워주셔야 되고요. 보세요. 주상변압기의 보통 동선과 철선의 비는 우리가 동선 PC 대 철선 PI는 동선이 더 커요. 동선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2대1 정도 됩니다. 2대1. 2대1입니다. 그래서 나번이죠. 나번. 그리고 최대 효율이 될 때는 최대 효율일 때 PC는 PR. 그래서 얼마? 무슨 말이에요? 1대1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보통의 동선과 철선비는 2대1이고요. 외워주시고 최대 효율은 1대1이다. 이것도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51번. 20kVA. kVA가 있습니다. 이때 역률 1일 때 코사인 세타 1일 때 효율은 97%예요. 97%인데 4분의 3부할 때 변압기는 최고 효율을 나타내요. 이때 철선과 동선 얼마냐? 보세요. 일단 역률 1일 때 효율입니다. 효율이 97% 0.97인데 역률 1일 때는 우리가 20P 곱하기 코사인 세타죠. 출력은 얘가 피상전력이니까 역률을 곱해야만 유효전력이 됩니다. 따라서 20 곱하기 1이고요. 출력이. 그러니까 여기도 얼마? 20 곱하기 1이고 플러스 손실 PI와 PC를 다 합한 PL이 됩니다. PL이 돼요. 따라서 PL은 얼마? PL은 얼마다? 넘어가니까 얼마가 돼요? 지금 요거 사니까 0.97 분의 20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넘어가고 넘어오니까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PL은 PI 더하기 PC죠. 여기서 PL 로스는 전체 손실은 PI 더하기 PC인데 이 값이 얼마냐면은 계산을 하니까 618.56이요. 얘는 지금 킬로와트니까요. 얘는 킬로와트니까 계산하면 0.618 해서 618.56이 됩니다. 여기서 전부하할 때 동선과 지금 보세요. 4분의 3부하할 때 변압기는 최고 효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4분의 3부하할 때 최대 효율을 나타낸다. 이거 아시죠? PI는 최고 효율은 PI는 n분의 1의 제곱 PC인데 이게 얼마? 4분의 3의 제곱 PC라는 겁니다. 즉 PI는 최고 효율 때 4분의 3배 제곱 PC가 돼요. 그럼 4분의 3에 제곱하니까 이 값이 얼마냐면은 0.5625요. 0.5625. 즉 무슨 말이냐 보세요. PI는 0.5625 PC예요. 그래서 PI 대신에 이렇게 대입하면 보세요. PI 대신에 0.5625 PC 더하기 PC는 618.56. 따라서 PC는 이 다음 얼마요? 0.5625 더하기 1하니까 1.5625분의
618.56 하니까 동선이 얼마냐면은 396입니다. 396. 396. 그럼 PI는 어떻게 돼요? PI는 전체 손실이 618.56이니까 얼마? 618.56에서 396을 빼면은 그 값이 얼마다? 222가 되는 거죠. 222.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영률 1일 때 효율이 0.97을 하니까 이것을 통해서 전체 손실을 알 수가 있고요. 전체 손실이 PI 더하기 PC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고요. 그 다음에 최대 효율을 가르쳐 줬으니까 4분의 3부 할 때 최대 효율이라고 했으니까 뭐다? PI는 n분의 1의 제곱 PC에 의해서 요 값을 하면은 PI가 0.565 PC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확인 다시 해보시고. 그래서 PI를 대신에 0.5625, 요 PI 대신에 0.565 PC를 대입하니까 그 값이 얼마? PC가 396, PI가 222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문제도 조금 난이도는 있지만은 한번 좀 정리해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제가 요런 문제는 있죠. 51번 문제도 그렇고 앞에서 푼 거 있죠. 뒤에서 푼 거 52번 문제도 있고 요런 문제는 충분히 실기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물론 필기에서도 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하셨던 것보다 변압기가 이렇게 약간 문제가 꽈놓은 거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좀 많아요. 다른 과목, 다른 그 기기들보다. 예. 그래서 51번 정리하시고요. 52번 합니다. 52번. 100kV 암페어의 단상 변압기가 PA가 kV 암페어가 됩니다. PA가 100kV 암페어가 영률 80%. 코사인에서 0.8%에서 효율이 95%요. 효율 95%입니다. 일단 영률 50%에서 전부에서 효율을 몇 프로인가 합니다. 보세요. 일단 여기서 효율, 우리가 손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효율이 얼마예요? 영률 0.8에서 95%요. 효율이 0.95인데 그것이 얼마? 출력 더하기 손실, 출력 더하기 손실은 출력인데 출력이 얼마요? 얘가 지금 피상전력 100이죠. 피상전력 100인데 영률이 0.8이니까 출력은 얼마? 100 곱하기 0.8입니다. 왜냐면 여기에 오는 값들은 전부 유효전력이 돼야 되는데 이 값은 피상전력이기 때문에 피상전력에서 영률을 곱해야 유효전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출력 100 곱하기 0.8 더하기 손실이 되는 거. 손실. 그럼 손실을 계산하면 얼마가 돼요? 넘어가니까 얼마다? 요거 80이죠. 80이면 얼마? 손실은 0.95분의 80 마이너스 80이 됩니다. 0.95분의 80 마이너스 80. 그러니까 손실이 얼마냐면은 4.21이에요. 4.21. 4.21kW가 돼요. 그럼 여기에서 보세요. 영률 50%일 때 효율은 얼마예요? 영률 50%일 때 효율은 코사인 세타가 50%일 때 효율은 보세요. 일단 출력이 100인데 영률 50%가 0.5입니다. 또 출력 곱하기 0.5예요. 플러스 우리가 실제로는 영률에 따라서 손실이 변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전력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여기에서는 없다고 가정하고 즉 영률이 변하지만 손실은 변하지 않는다 가정하고 풀어야 돼요. 여기에서는 이 문제는 그런 조건이 다른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실 얼마? 4.21을 바로 대입하면 돼요. 이렇게 하니까 0.922가 됩니다. 0.922. 답은 92.2%, 92%가 됩니다. 52번에 답이 다 92%가 됩니다. 계속해서 53번 한번 볼게요. 53번. 외우시는 거죠. 변압기의 효율이 가장 좋을 때 조건은 뭐냐? 그 변압기 효율이 가장 좋을 때는 철손과 동선이 같을 겁니다. 철손과 동선이 같을 때. 54번.
전부하에서 동선의 100, 철선이 50인 변압기 최대율 나타내는 부분은 얼마다? 최대율 나타내는 n분의 1은 얼마다? 루트의 p, c분의 pi가 되죠. 루트 p, c분의 pi. 따라서 얼마? 동선이 100, 철선이 50이요. 일반적인 경우 동선의 pc가 2대 1이죠. 요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최대율이 되는 경우도 얼마? 요 계산하면 0.7은 70%가 된다는 겁니다. 약 70%일 때 최대율을 나타낸다. 70%. 전체가 100인데 그중에 70% 정도 쓸 때 효율 면에서는 최고라는 겁니다. 55번. 변압기의 전위 효율을 최대로 하기 위한 조건은 뭐예요? 요건 보세요. 최대 효율 나타낼 때 최대율 전위 효율에서 24배의 PI는 NPC가 되었었죠. 여기에 의해서 일단 전부하 시간이 길수록 이 시간이 길수록 철선이 같으려면 얘도 커야 되겠죠. 맞죠? 값은 아니고요. 전부하 시간과 관계없이도 아니고요. 전부하 시간 짧을수록 철선도 작아야 되는데 크게 한다도 아니고 라번이 답이죠. 시간이 짧을수록 철선도 무바선이 철선이죠. 무바선 철선도 작게 해야 됩니다. 오른쪽이 작으면 왼쪽도 작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 최대 효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5번에는 답이 라번입니다. 라번. 예. 변압기 문제 풀면서 약간 난해한 문제 몇 개들 있지만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 실기에서도 나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난이도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계속 이런 거 아니니까요. 이 부분에 한정해서 몇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또 나머지 부분은 또 할만하실 겁니다. 정리만 잘 해주시면요. 여기까지 좀 힘들긴 하시겠지만은 끈기를 갖고 지금처럼 꾸준히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